아름다운 휴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이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홈스쿨 살롱 김은형입니다. 여러분 벌써 북튜버 시작한 지 5일째인데요. 여전히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이러한 미숙함이 또 다른 앞으로의 성장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을 짓게도 합니다. 며칠 전 태풍으로 다 자란 벼들이 다 쓰러졌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덜 자란 저와 같은 미숙함이 앞으로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안도의 한숨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작년에 출간했던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를 오늘 함께 읽을 건데요. 이 책을 오늘 함께 읽는 이유는 저도 새롭게 읽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제가 새로웠던 게 바로 지은이 소개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은이 김은형 라이프스타일 교육 전문가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온몸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스쿨 혁명의 아이콘, 라이프 스타일을 교육에 접목하는 삶으로서의 교육, 교육으로서의 삶, 일상이 교육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가 이게 새롭게 읽히는 이유는 책을 쓴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가 사실은 다 잊혀졌어요. 근데 다시 또 책을 꺼내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관점 하에서 여러분들과 이 교육 이야기 또는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필로그를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라는 책을 교직 30년의 총체로서 정리를 하면서 가장 핵심을 두어서 썼던 곳이 바로 이 에필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 책을 다 쓰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해가고 싶구나.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성찰적으로 집약적으로 정리가 돼서 썼던 글이었던 것 같고 20번을 넘게 고쳤었던 것 같아요. 이 에필로그를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감사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내 삶에 있어서 영감을 줬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하고 써낼 것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덩어리가 커져서 다시 고쳐 쓰고 다시 고쳐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아이의 미래가 되다 에필로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뗏목 지난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고도 나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과 베란다를 서성거린다. 완성된 책 내용을 되짚어 정리하고 마무리 글을 쓰기 위한 구상 중이었다. 그러나 문득 금강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 제자리에 우뚝 선다. 설법은 뗏목과 같은 것, 건넜으면 버려라. 책 쓰기는 내 삶의 또 다른 언덕으로 건너가는 뗏목이었구나. 강을 건너왔으면 과감히 뗏목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뗏목에 의존하고 집착하며 뗏목만한 크기의 암과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버린 것이다. 건넜다면 과감히 버리고 파괴하고 잊어야 한다. 알이 깨지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듯이 뗏목을 과감히 버린 뒤에야
지나간 방편과 습관을 깨끗이 잊고 용감하게 도전하며 위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단테의 베아트리체처럼 빛을 향해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 그곳에 삶과 행복의 핵심이 있다. 내 삶에 책쓰기가 들어온 것은 어쩌면 30년 동안의 교육 경험을 통해 얻은 라이프스타일 교육 아이디어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또 다른 변화에 기여하라는 내 삶의 소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영감.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다. 그간 문화예술 교육과 대안교육 관련 공저 작업은 많이 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단행본을 출판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요한 몰입이 필요했고 절실함이 없다면 시작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영감과 절실함, 시간과 전문성, 시절 인연까지 맞아야만 시작이 가능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의 책쓰기는 손정의 300년 왕국의 야망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읽다 보니 손정의 안에 내가 있었다. 다만 그와 나의 다른 점은 비전의 크기였다. 난 삶에서 단 한 번도 내 생각과 아이디어로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럭저럭한 삶이 진정한 삶이고 부자는 놀부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과감히 내 삶의 프레임을 깨고 나가야 한다는 강렬한 영감과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다. 책쓰기 1일 특강을 들으며 나에게 영감을 줬던 라운북 출판사 조영석 수장님과 상담을 요청하고 만난 지 10분 만에 라이프스타일 교육이라는 주제로 책쓰기 코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책쓰기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교육에 맞짱 뜬 교사 김은영이라는 콘셉트로 3개월 동안 교사와 학부모 대상 인문교육서 성격으로 40곡지의 글을 썼으나 편집부에서 독자 타깃을 학부모로만 해서 스낵처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교육서로 다시 집필하자 하여 6월부터 20곡지의 글을 학부모 대상으로 다시 썼다. 힘들게 쓴 원고 반절을 확 날려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새로운 글의 방향 잡기도 쉽지 않았다. 이때 혜성처럼 세 번째 뮤즈로 딸아이가 나타났다. 내 원고를 꼼꼼하게 읽고 기존 글에 대한 비평은 물론 새로운 집필 방향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주며 내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집필할 힘을 줬다. 본서에서 처음 내가 쓰고자 했던 맥락은 이것이었다. 내가 30년 동안 교육해보니 문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너무 억압하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치유적 관점에서 의식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집에서 엄마가 하듯 융합교육으로 지도했더니 교육 성과가 좋았다. 이미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기계 중심 미래사회에서 인간소외, 1인 가정, 상품 자본 경제 속 인간성 침몰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춘 교육 대안으로 라이프스타일 교육이 대안이다. 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지배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지구 환경도 지켜야 하니 코딩,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켜 인간이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의식주 중심의 자급자족적 삶의 기술로 생존력을 키우는 융합 프로젝트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더욱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 교육은 중요하다. 이는 교육 플랫폼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는 유튜브, 에듀테크, 에듀블록,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세계 어디서든 배움을 얻는 유비쿼터스적 교육의 변화와 고도화된 기계 문명과 상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과 자아를 지켜줄 탈상품주의적 자급자족 기술, 소비자 윤리, 상업윤리, 인문학을 통한 AI 안전 교육 등과 함께 세상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아이와 함께 삶을 경험하며
지식을 생산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삶의 교육인 라이프 스타일 교육을 새로운 교육 방향으로 제안한다. 그런데 딸아이는 내 글의 맥락은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은 여전히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사회적 신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 교육들도 대학 입시에는 매우 훌륭하다. 거기에 라이프 스타일 교육까지 더하면 더욱 공부를 잘하게 될 테니 여러분도 가정의 일상에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교육 사례대로 함께 해보자로 맥락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 나도 공감했다. 다시 다른 관점에 20개 꼭지의 글을 썼고 편집 방향에 맞춰 6꼭지가 버려지고 또 재차 6꼭지를 책의 구성에 맞춰 다시 쓰고 나니 본래 기획했던 미래인문교육서가 아닌 미래교육 실용서가 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이 약화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라이프 스타일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잘 전달되었는지 상상 가능하나 심한 비약으로 독자의 몰리해를 낳는 것은 아닌지 코칭 스텝 말처럼 글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닐지 등 다양한 걱정과 불안이 엄습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면서 자신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더욱더 강하게 기존에 생성된 지식의 뗏목을 움켜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와 명상밖에는 없었다. 새벽 기도와 명상을 지속할수록 원고를 몇 번을 새로 쓰며 고통받을수록 나의 관점과 아이디어가 더 많이 정리되고 확장되며 제법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혁명. 책을 쓰는 과정은 마치 삶처럼 가득 채워졌던 공간은 비우고 비었던 공간은 채우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비포 애프터의 기본 원칙과도 같았다.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좀 더 깊은 사색과 명상으로 더 깊은 곳에 자신을 만났고 갈매기처럼 높은 곳에서 자신을 조망해 보기도 했다. 책 쓰기 과정에서 내가 탔던 지식의 뗏목도 버리고 나의 경험과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식의 뗏목에 의존하며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가 연대하는 교육혁명을 제안하는 도발과 모험에 더 과감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도래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타자와 시스템의 눈치를 보는 일개 교사이며 여전히 딸아이의 행복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지만 좋은 엄마이고 싶어하는 소심한 직업 여성이고 가정사 또한 TV 드라마처럼 반짝거리는 행복으로 가득하지도 않고 디올 드레스로 가득 찬 드레스룸은 환상이며 명품 핸드백이라고 불리는 그것들도 짝퉁 세계의 탄생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약간의 찌질함이 내가 책을 써내려가며 과감하게 뗏목을 버리고 교육혁명의 잔다르크가 되어 세상을 쩌렁쩌렁 호령하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30년간 누적된 피로로 너무 피곤한 것이거나 습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소심하고 결핍된 행복으로 짝퉁과 환상의 세계를 방황하는 빈약한 영혼이라고 해도 비웃거나 까불지 말라. 이제 적어도 뗏목을 버렸으니 과거 지식과 상식이라는 뗏목에 의존하던 세계와는 결별한 것이다. 기존 세계와의 결별은 곧 혁명이다. 책 쓰기를 통해 나는 뗏목을 버리고 과감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나에게 있어 책 쓰기는 단순히 30년의 교육 경험 사례와 미래 교육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재를 성찰하고 새로운 지향점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 프로젝트 융합 교육이며 학습이었던 것이다. 통증. 글쓰기를 마치려는 오늘 아침 혓바늘 통증을 가라앉히고자 약국에 갔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한 팩 샀다. 집으로 바로 오려는데 동네 한귀퉁이에 한마음공원이란 표석이 보였다. 7년 전 새벽 2시에 공원에서 떠들던 아이들 때문에 잠을 깬 이웃 주민 아저씨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러 나왔다가 다른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칼부림이 난 사건의 장소라는 것이 떠올랐다. 이 중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당시 고1이었던 아이들은 해머를 학교에 가져와 교실 TV를 작신 때려 부술 정도로 무서운 아이들이었지만 고3이 되면서 제법 의젓해져서 내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내가 기운이 없을 때에는 어떤 놈이 선생님을 힘들게 했냐며 마치 보호자처럼 굴기도 했다. 그 아이들 모두가 졸업한 것 자체가 교육의 마술이며 기적이다. 오늘 아침 다시 또 아이들의 그림자가 나를 붙잡는다. 교사란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에 미쳐 있을 때 비로소 선생이 된다. 지난 30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라이프스타일 교육 사례 부분을 더듬어 써내려가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눈물 콧물이 뒷범벅이 되어도 울지 않고는 도저히 써내려갈 수가 없었다. 다시 또 흐르는 이 눈물을 얼마나 많은 부모가, 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은 고사하고 부모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되고 학대받으며 가정에서의 배움 하나 없이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아이로 사회에 낙인 찍힌 그 거친 슬픔을 교사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편을 들어주겠는가? 부모도 그들의 편이 아닌데 도대체 이 사회에서 누가 그들에게 따뜻할 수 있을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이제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공간만이 아니라 부모가 다 하지 못한 사랑을 주고 가정에서 다 배우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가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공동체의 삶을 체험하며 배워가는 라이프 스타일 교육센터로 새롭게 디자인되었을 때 비로소 학교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새로운 교육 공동체 센터로서의 발전, 수련시설로서의 학교 기능의 발전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늘 이렇게 마음이 참 아파요. 너무 아픈 아이들을 많이 봐서. 저희 애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래 사회의 필수 요소라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사랑받는 아이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는 덕목임을 우린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참교육을 논할 필요도 없다. 내 학생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 불문하고 일단 무조건 한편이 되어주는 지경이 되어야 비로소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비행을 봐주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만큼이나 절실하고 간곡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에게 세상은 너무 비정하다. 현재 교육 정책 자체가 교사들에게 너무 폭력적이다. 미세먼지까지도 업무 보고를 올려야 하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우선 시스템에 결국 쓰러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추세를 정책가들은 예의주시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한 교사 또한 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책 쓰기를 결정했던 1월 어느 날 30년 동안 교육에 맞짱 뜬 교사라는 콘셉트이 정해지자 나도 모르게 울컥했었다. 이제 마치려는 순간에도 다시 울컥해진다. 딸아이 눈엔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눈물 자국을 내고 나 또한 상상하지 못할 불합리하고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긴 했어도 사람의 생명과 격조에 집중해서 억울함을 따지기보다 참회와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며 잘 견뎌왔다. 병을 얻어 억울하지 않거나 나의 손실과 그의 부당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생명과 인간 존중에 격조를 잃지 않고 우아한 품격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교육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0년을 교사로 지내고 적어도 내가 추구하는 교육은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다 라고 스스로의 교육관을 졸고이지만 독자 여러분과 책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에 감사한다. 감사.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접시들을 바라보다 내 마음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친정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았다. 차이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관점과 태도다.
엄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과 자녀의 삶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나도 딸아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지만 서로 다른 독립개체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 아이가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신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협력하고 촉진할 뿐이다.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이의 미래가 된다. 그러나 아이가 지나간 삶의 추억과 경험들을 모두 상처로 인식하게 될 때 속절없이 깨지는 접시들처럼 부모도 손쓸 수 없게 된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막내 아들을 등에 업고 속수무책으로 험한 삶의 내리막길을 달리고 또 달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경이로운 삶의 여정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의 거룩함으로 겸허하게 삶의 경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배워나갈 뿐이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삶을 지원해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먼저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광주, 김종윤 두 분의 은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언제나 응원과 격려로 내 삶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께도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딸 정민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전한다. 딸아이 덕분에 버티고 견딘 시간들이 있었기에 30년 교사의 삶이 가능했다. 부모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이의 미래라면 아이는 부모의 스승이자 깨달음을 주는 온전한 존재다.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도 구분 못하고 뛰어다니다 병까지 얻고 쓰러져 고생한 엄마 때문에 혼자서 많이 울고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었을 딸아이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족하지만 나의 30년 삶이 담긴 이 한 권의 책을 헌정한다. 자유, 긴 시간이었다. 뗏목을 버리고 다시 위험한 바다를 응시한다. 모험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한다는 것쯤은 이제 직감적으로 안다. 알아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이겨낸 참된 사람으로 조르바처럼 춤추고 노래해야지. 운명은 신에 맡기고 새소리 자장가 삼아 삶의 느슨한 시간 속에 낮잠인 한숨 늘어지게 자야겠다. 자유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어려웠네요. 제가 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이 울컥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휴식의 시간 그리고 또 품격 있는 삶의 교육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삶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저를 둘러싼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